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나스닥 100 QQQ 차트부터 보실게요. 자, 어저께 마피디 투자 이야기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뷰가 좀 바뀌어서 어제 긴급 영상을 마피디 투자 이야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QQQ 주봉상으로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상승을 했는데 올선은 안 깼는데 갑작스럽게 5일선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러면 조금 좋지 않은데 그런데 한 방에 그냥 위로 올려버렸죠. 아직 수목금이 남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면은 상승 장악형 패턴으로 해서 좀 더 랠리를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될 줄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아시듯이 엔비디아의 장대 양봉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밤도 좀 상승해서 끝났고요. 자, 나스닥이 약간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하지만 좀 아래서 시작했다가 다시 끌어올린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도지 양봉 이후로 양봉 3개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저가 매수 세력이 조금 많이 보이는 느낌이죠. 자, 주봉상 5일선까지 회복해서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왼쪽에 있던 음봉을 주봉상으로 거의 다 좀 만회했습니다. 캔들 자체적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느낌은 맞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그 하락을 거의 다 메꾸는 모습으로 가는 건 맞고요. 아직 갭 있는 부분을 좀 메꾸러 올라가긴 해야죠. 자,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CPI, PPI가 있기 때문에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측하지 않고요. 저는 뭐 대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영상에서 뷰는 조금 횡보하다가 약간 하락한 느낌을 받는데 뭐 엔비디아의 급작스러운 상승이 있었죠. 엔비디아하고 마소 이게 조금 갭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뜨면은 나스닥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애플이 200일선의 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올 자리다. 그래서 애플을 매수할 분들은 이때는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승을 했죠. 저도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주식을 뭐 예측해서 맞춘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충 예측을 해서 거의 맞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소가 이틀 연속 거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양봉이 조금 길게 좀 뿜고 있고요. 자, 마소 지난주 1월 양성에서 기준봉의 맨 윗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마소도 한 방에 빵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자, 마소 역시 올리면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기준봉의 중간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죠. 자, 그리고 지지받고 장대 양봉으로 위로 올라갔죠. 주봉상으로. 그래서 제 영상도 보시고 엔비디아, 3비디아 매수하셔서 수익도 많이 본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캔들의 이해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준봉의 매매기법, 장대 양봉의 중간선, 맨 윗선을 깨지 않으면 지적이 않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버티는 겁니다. 버텨보는 거죠. 자, 국내 지축은 이게 잘 통하지 않는데 워낙 트릭과 장난을 쳐서 미국 주식 특히 대형주들은 이런 게 대부분 맞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종목들이라. 일반적인 차트 패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그런 기계적인 매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역사상 신고가를 뚫은 종목은 금방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루 더 랠리를 이어갔고요. 근데 이번에 상승한 이유가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뭐 강력한 호재 개념으로 발표했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역사상 신고가를 재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매물벽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었으면은 뭐 버티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좀 버틸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것 때문에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을 좀 더 보고는 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거기에 메타까지도 근래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알파벳도 근래 고점을 뚫으려고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아마존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하지만 테슬라만 지금 빌빌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232, 자, 232를 살짝 터치하고 다시 살짝 밑꼬리가 좀 있었어요. 저 테슬라 차트 일주일 동안 그 차트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테슬라 주포들이 제 차트를 보면서 여기 지금 닿고 있죠. 계속적으로 닿으면서 제 차트를 보는 느낌인가요? 아주 예리하게 채널 상단을 지금 맞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200일선까지 거의 터치는 안 했지만 거의 근처까지 왔죠. 여기에서도 200일선의 근처까지 왔다가 올라갔고요. 자, 어제는 좀 거래량이 전보다는 좀 들어왔고요. 나스닥이 조금 반등 기미가 좀 있어서 테슬라는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기는 합니다. 지금 팔 자리나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선조를 각오하고라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버텨볼 자리입니다. 자, 저번 주에 200일선을 깨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피디님 라고 막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깨지더라도 일시적으로 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약간 겁을 줘서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려서 끝나는 뭐 그 정도 될 수는 있어요. 자, 기준은 종가상이고요. 200일선 깨지더라도 그 다음날이 바로 회복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졌을 때 미증시 상황이 그래도 긍정적이냐, 긍정적이다 그러면 버텨보고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는 최대한 지금 버틸 자리고요.
테슬라 진짜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네요. 자, 200일선 지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난달 그 월봉상에서 좀이라도 위에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은 요 정도 시작을 해서 좀 내려오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나 좀 낮게 시작을 해서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아직 조금 뭐 밑으로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추세는 깨진 건 아니죠. 저는 월봉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요 갭을 매우로 내려오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갭 매우로 내려와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밑으로 더 내려와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그냥 위로 올려버렸죠 그냥.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지지를 받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밑에서 시작한 모습이죠. 지지는 못 해줬습니다.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지 형태가 떴고요. 다우는 그나마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점핑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TLT 보실게요. 자, TLT가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자, 요 구간이 조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전 요 구간이 오면은 좀 분할 매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있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 구간이 요 구간이죠.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도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93 정도 되네요. 93. 자, 아이온큐 보실게요. 아이온큐 200일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죠. 자, 장대 양봉으로 좀 크게 올라갔다가 뭐 약간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요. 뭐 아직 괜찮습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저도 이땐가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갔었죠. 한번 추가 매수 들어갔었죠. 자, 주봉상 보셔도 자, 기준봉의 중간선을 뭐 깨지 않고 그래도 좀 버텨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란티어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약간 다시 내려왔는데 아직 그래도 5일선을 회복하고 있어서 뭐 버텨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보이네요. 자, 서학개미분들이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자, 반등을 좀 해줘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왔고요. 상당히 크게. 자, 지난밤은 뭐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됐고요. 자, 갭을 메우러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갭 메운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갭 메운 후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어서 지금 모습에서는 뭐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좀 버텨볼 자리입니다. 그냥 저는 어저께 요 자리에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기존 800만원 중에 400만원 또다시 3분의 1만 좀 매도를 했고요. 아직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제가 가졌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올랐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어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약간 맞고 떨어지는 이렇게 추세가 좀 내려가는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생각이 조금 바뀌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전고점을 뚫고 다시 지지받고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으러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3월 정도에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예측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호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서 3월 전에 하락을 좀 할 수 있어서 그게 1월 말인지 2월달 초중순인지 그게 1월달에 지금 미리 왔는지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던 뷰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스닥이 오르고 좀 내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쌍봉 정도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뚫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맞물렸기 때문에 호재가 현실화되면은 주식이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 모습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CPI, PPI 뭐 이걸 예측해서 베팅하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시장의 키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지 꺾이는지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뭐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뭐 이런 게 나오면 좀 위험해요. 하여튼 지금 열쇠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플러스 뭐 마소, 뭐 애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메타나 알파벳이나 약간 전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뚫으러 간다면 랠리가 더 가기 때문에 강홀딩 할 필요는 있습니다. CPI, PPI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 무시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뭐 어쩔 수는 없죠. 전 계속적으로 테슬라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꿋꿋하게 참고 그럴 때 뭐 좋은 뭐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이고요. 서학개미 분들의 순매수 보시면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네요. 어제도 그랬는데. 자, 힐링 명상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작가님과 커피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올린 영상 6개 영상이 모두 1만 조회수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유튜브하고서 최초로 그런 것 같은데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은 PD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